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강사 이창신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처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던 때가 중학생 2학년 때였었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대학생, 개발자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약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고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를 일을 했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선생님이 제 천직이더라고요. 그동안의 제 노력의 결실을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훌륭한 개발자 양성하는 데 쏟고 있다는 게 지금도 신기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자일 때는 워라밸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제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얻어가고 전공하는 학생이나 비전공인 학생이나 모두 뛰어난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C, 자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랑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웹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시각적인 영역인 프론트엔드와 기능적인 영역인 백엔드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 개발 경력이 8년 이상이고 풀스택 개발자로 앱 개발부터 홈페이지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튜닝, 그 다음에 서버 관리,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래밍의 기초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부터 현재 배우는 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료구조가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는 이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배우고 수료하기까지 수차례의 개인 프로젝트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개발자와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가 자바 언어인데, 한번 들어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리 한번 듣고 오면 자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능사의 경우에는 제가 중학생 2학년 때 게임을 하다가 내가 게임을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서점에서 C 언어 책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컴퓨터를 게임기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못했고요. 결국에는 소설책처럼 읽기만 했어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뉘는데, 실업계로 가면은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업계로 진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 반대가 좀 심해서 진학을 못할 뻔도 했는데 제가 고집이 세서 실업계로 진학을 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알고 추천해 주신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자격증 40개 정도 취득한 사람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자격증이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결국에는 취득을 했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필기, 실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결국에 근데 실기도 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코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컴퓨터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결과들을 예측을 해서 쓰는 시험인데요. 내가 이제 컴퓨터가 돼서 동작 원리를 예측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개발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 때마다 저는 수업 시간 안에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에 친구들을 알려주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보처리 기능사를 취득하면서 프로그래밍 원리를 이해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과정으로는 자바 언어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몇 가지 자격증 뿐인데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과거에는 실무와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는데 현재는 계속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로 개정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개정된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는 프로그래밍과 직접 연관된 알고리즘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프로그래밍 전후로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실무를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 준비를 꼭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내용들이 와닿지 않거나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이겨내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C, 자바, 파이썬 이 세 가지 언어를 또 골고루 그 안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언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C 언어로 나오거나 또는 자바, 파이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차마다 알고리즘 문제의 개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대개편이 있고 난 첫 회차에서는 알고리즘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5문제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서로 다 다른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초부터 심화까지 알고 있어야지 자격증 취득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자료구조 과목도 꼭 수강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 줄 알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카카오 온라인 코딩 테스트, 삼성 온라인 코딩 테스트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입사 테스트예요. 우리가 밥을 지을 줄 안다고 해서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밥에 어울리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제공을 해야 요리사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의무 교육 과정에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다룰 줄 알아요. 대기업에서 온라인 코딩 테스트로 입사자의 실력을 검증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알고리즘, 자료 구조도 같이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할 때 꼭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 꾸준히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정을 공부할 때는 먼저 손코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코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개발을 하니까 수업 중에 배우는 것들을 타이핑하고 컴퓨터가 수행한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입력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내가 컴퓨터가 돼서 손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동작하겠다 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타이핑을 해서 내가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말고 배웠던 언어를 생각해보면 영어가 있겠죠.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20년 넘게 공부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두 달 만에 보고 듣기만 한다고 끝낼 수는 없겠죠. 영어는 못해도 살 수 있지만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프로그래밍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공부고 직무죠. 제 학생들이 꾸준히 노력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매일 새벽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친구들과 대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인 백엔드가 있죠. 배달의 민족도 주문할 때 주문 정보를 입력하는 배달 정보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영역과 기능이 반드시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어디든 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강사들이 한번 만든 수업 자료를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로도 설명을 하지만 메모를 적극 권장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전공인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최대한 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습을 할 때 하나의 연결된 동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인 학생들도 수업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인 학생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수업을 줄 서서 듣는 수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 수업이 대한민국 1등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전 세계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죠? 아직 줄 서서 듣는 수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지금처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1등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항상 유용한 최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매일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새벽 2시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있고 노력하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고민을 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줄 서서 기다리기 전에 배우러 오세요. 첫 연봉 6, 7천은 실제 이야기예요. 단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초등학생 정규 교육과정부터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는 시대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 그래서 초봉 6, 7천을 받을 수는 없어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우받을 자격이 되는 개발자가 되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컴퓨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 말인 기계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자바, 파이썬을 사용해서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냥처럼 한 번에 확 타오르기보다는 숯불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재밌는 공부라는 건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처럼 미래가 확실한 공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력서에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졸업생이라고 적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스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지금도 새벽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졸업이 실력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뵙겠습니다.